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학생은 카톡 아이디 베스티지 오브로 개인톡을 주시거나 제2 교무실에 계시는 김현주 선생님 혹은 제1 교무실에 계시는 김현태 선생님께 질문 드려볼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려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프린트 34쪽 하단에 위치한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의 공통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가 모두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형벌은 사적 보복이 아닌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칸트가 말하는 공적 정의는 공공의 이익이라거나 혹은 공리 또는 사회의 이익, 사회적 성과는 구분된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공적 정의란 인간성 정식과 보편 법칙의 정식에 따라 모든 인간을 이성적, 자율적 도덕 주체로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에게 법이란 도덕을 위한 수단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는 인간성 정식에 따라 인간이 인격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보편 법칙의 정식에 따라 인간이 보편적 도덕 법칙의 입법자임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상가는 모두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칸트는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를, 루소는 사회 계약론을, 벤담은 공리주의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와 사회 계약론을 형벌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지난 수업을 통해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34쪽 하단에는 벤담과 베카리아의 공통점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둘 모두 비례성의 원리,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이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하여 너무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하고 예방적 측면에서 형벌을 통해 방지할 해악이 형벌 그 자체가 주는 해악, 즉 형벌로 인해 범죄자가 겪게 될 고통보다 더욱 크다면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프린트 35쪽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갑은 형벌의 법칙이 하나의 정언 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보고 살인자뿐만 아니라 살인에 협력한 사람, 명령한 사람까지 모두 살인자로 치부되어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은 바로 칸트이고요. 을은요. 시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려 하기보다는 보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계약의 내용 안에 사형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상가인 것이죠. 을은 바로 루소였고요. 병은요. 사형이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매우 끔찍한 일인데 한 시민을 두고 국가가 벌이는 전쟁으로 사형을 묘사한 점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던 베카리아임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선지로 내려와서 1번 선지부터 보면요. 1번은 칸트가 루소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들어가야 하는데 칸트와 더불어 루소도 살인자가 시민사회의 적으로서 처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루소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베카리아의 경우는 살인자를 시민사회에서 제거할 것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에 처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겠죠. 자, 그리고 2번 선지는요. 루소가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사형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된다는 점을 칸트가 간과하지 않아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는요.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서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고 루소의 경우도 형벌의 집행이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보므로 간과하고 있지 않아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4번 선지는요.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비판이어야 하는데요. 베카리아 또한 그 형벌의 집행이 범죄자가 동의한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므로 간과하고 있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자, 5번은요.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어야 할 텐데 베카리아는 살인에 대한 형벌로서 동해 보복의 원리에 근거한 사형이 부적절하고 종신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죠. 그래서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고 칸트도 이 일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법은 공공의사의 표현이다.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차별한다. 그런데 살인을 미워하고 차별한다던 그 법이 스스로 살인을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즉,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다. 이 형벌은 필요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라는 건요. 베카리아의 관점이죠. 을은요. 법을 제정하는 행위는 일반 의지의 행사이다. 위법행위와 형벌의 관계에 따라 형법이 제정되는데 국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한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상가는 바로 루소였지요. 자, 보기로 내려와서 보시면 기억.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형벌은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일까? 를 물어보는데 베카리아의 경우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형벌이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법은 살인을 금지하므로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죠. 사회계약의 내용 안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베카리아의 관점이고요. 왜냐하면 생명은 양도 불가하니까요. 자, 디귿으로 내려서 보면요. 루소의 관점에서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시민의 일원이 아니라 공공의 적, 국가의 적 혹은 시민의 적으로 시민 사회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 되겠죠. 정답이 될 수 없겠고 리을 갑과 을의 관점에서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카리아도 루소도 모두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정당성을 논하기 때문에 리을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이 들어간 4번. 3번 문제입니다.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갑부터 보시면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살인자의 사형 장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노동으로 속죄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래 보는 것에서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종신노역형을 떠올리셔야 하고요. 갑은 그 베카리아의 관점입니다. 을은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인간의 수단이나 물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칸트의 관점이지요. 병은요,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살인하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 루소의 관점이죠. 1번 선지는 칸트가 강조할 내용이
이기 때문에, 즉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된다는 건 칸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 2번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로 불의가 아님을 간과한다 라는 건 칸트가 사형에 동의하고 있고 베카리아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시민의 공포심을 자극해야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라는 건 루소뿐만 아니라 베카리아도 강조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 4번 형벌의 법칙은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전제로 하는 정원 명령임을 간과한다 라는 것은 칸트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 특히 사회적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을 이용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4번 정답 될 수 없겠고요. 5번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불자산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베카리아의 관점이고요.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칸트의 입장입니다. 보기 기억에서 갑은 범죄 억제력이 형벌의 강도가 아닌 지속도에서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베카리아에 의하면 형벌의 강도가 형벌의 지속도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낮기는 하지만 형벌의 강도도 범죄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니은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가와 관련해서 베카리아가 긍정할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범죄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형벌로 인해 받을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디귿은요, 칸트의 관점에서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인가에 대해서 칸트는 형벌이 악이라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도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고, 리을은 갑과 을의 관점에서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이 부당한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요.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적합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것이고, 칸트는 사형이 수단이 아닌 정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을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정답은 리을 들어간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갑은 형벌이 그 자체로 악이라고 보는 사상가, 그러나 공리의 원리에 따라 더 큰 악의 제거를 보장하는 한에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상가입니다. 갑은 공리주의자 벤담이었고요. 을은요,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닌다 라고 보는 베카리아입니다. 병은 형벌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만약 어떤 자가 살인을 했다면 이 범죄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이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라고 보는 칸트입니다. 1번 선지 보시면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제시된 벤담, 베카리아, 칸트 세 사상가 모두 보편적 원리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벤담은 공리주의,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 칸트는 응보주의 혹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 2번. 사형은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하는데, 베카리아는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번.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득적 인격성이 상실됨을 간과한다 라고 하는데, 칸트는 어느 누구도 생득적 인격성을 상실받을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살인자라도 한낱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목적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살인자는 사형을 통해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수는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4번.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범죄자에게 행해져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갑과 을, 벤담과 베카리아의 경우 공리주의의 기초에서 사회적 선을 위해 형벌이 행해질 수 있다, 범죄자에게 행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칸트의 관점에서는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칸트가 간과하고 있고 벤담과 베카리아가 할 수 있는 비판이어서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은요.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을 의욕했으므로 시행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하는데, 칸트는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처벌 그 자체를 의욕했다는 부분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6번 문제입니다.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갑은 인간이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무경꾼 혹은 일반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라고 하는 베카리아이고요. 을은 사형을 당하는 자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그는 스스로 사회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국가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소송과 재판으로 입증되고 선고된다라고 하는 루소입니다. 병은 재판관의 사형 선고는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내려진다. 살인을 했거나 그걸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응보주의자 칸트였습니다. 보기 기억의 경우 국가가 사형제를 채택하는 것은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데, 공적 정의에 형벌이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셋 모두 공통적인 입장이지만 베카리아의 경우 사형제도에 반대하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니은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루소의 관점에서 사형이 시민 생명 보존을 위한 수단일 수 있겠지만 칸트의 관점에서 사형이라는 것, 형벌이라는 건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져서는 안 되고 오직 범죄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의욕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 때문만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소의 관점에서는 옳고 칸트의 관점에서는 그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디귿은요. 살인범이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루소는 살인범이 더 이상 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며 계약의 위반자라고 보아 추방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이고요. 리을,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사형 선고의 대상인가와 관련해서 제시문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죠.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령했거나 그것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모두 살인자로 치부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라는 게 칸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리을은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들어간 3번이 되겠고요. 7번 문제입니다.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갑은 법이 강제 권한과 결합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오직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갑은 칸트이고요. 을은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다. 생명은 양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형은 걸릴 수 없다. 라고 보는 베카리아의 관점입니다. 병은요, 법은 일반 의지의 반영이다. 법이 규정한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조국의 반역자가 되며 그의 보존은 국가의 보존과 양립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루소의 입장입니다. 선지 1번을 보시면 AF의 경우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라고 하는데요. 칸트는 형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고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과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2번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 받는 것임을 간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칸트가 간과할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할 말이어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3번은요. 사형은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할 수 없지만 정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루소는 사형이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될 수 있다 라고 보는 사상가이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겠고 4번 D는 형벌의 지속도보다 강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을 간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의 효과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의 순서가 뒤바뀌었죠. 정답이 될 수 없겠고 5번 형벌은 시민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라는 말을 병 루소가 갑 칸트에게 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우선 칸트의 관점에서 형벌은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혹은 시민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으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루소의 관점에서 형벌이라는 거 시민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갑은 사회계약이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즉 사회계약의 내용 안에 처벌권이라거나 혹은 생명 위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누구든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응보주의적인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갑은 칸트이고요. 을은요.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양도하는 것 불가능하다 라는 입장이고요.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을은 베카리아의 입장이고요. 병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어긴 자로서 추방에 의해 격리되거나 공중의 적 혹은 공공의 적이나 사회의 적, 국가의 적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중의 적으로서 죽음에 의해 사형에 의해 영원히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거 루소의 입장입니다.
자, 1번 선지 보면 칸트의 관점에서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칸트의 관점에서 해악에 따라, 특히 사회적 해악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응당한 보복으로서 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혹은 어떤 범죄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만으로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종신노역형은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종신노역형 주장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자, 루소의 관점에서 개인은 사회 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가질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루소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 계약에 따라 국가의 권한을 양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 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되고요. 자, 4번은요. 갑과 병의 공통 입장이어야 하는데 칸트와 루소의 관점에서 살인범은 사회 서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라는 거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 을과 병의 관점에서 베카리아와 루스의 관점에서 형벌의 목적은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국한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 국한되는 것은 틀렸죠.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라고 합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